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연약지반 성토시 계측 항목과 계측 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계측의 연약지반 계측의 정의부터 먼저 써야 되겠고요. 연약지반 계측의 정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약지반의 성토시에 계측 항목을 써야 되겠죠. 근데 계측 항목은 어떻게 쓴다? 안전계측과 그 다음에 치마계측으로 구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의 각각의 그 목표나 계측 항목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측 모식도를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이 계측 모식도를 많이 잘못 그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그려서 우리 이제 성토체를 그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지층이 있고요. 지지층, 그 다음에 연약층이 있고요. 연약층, 그 다음에 성토층이 있어요. 성토층. 세 층으로 나누죠. 근데 이제 계측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토층이 아니라 연약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계측은 연약층을 하는 거지 성토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측의 항목을 치마 계측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마 계측은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센터하고 양측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죠. 물론 200m마다 간격마다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중간부터 보시면 뭐가 있다? 맨 처음에 층별 치마계, 이 센터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로 나눠서 층별 치마계가 각각 붙습니다. 층별 치마계. 그래서 뭐가 붙는다? 층별 치마계. 우리 이제 치마계 측은 층별 치마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층별 치마계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간극 수압계도 있어요. 간극 수압계는 이렇게 하나씩 붙죠. 간극 수압계. 간극 수압계가 있어요. 간극 수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치마계가 있어요. 지표 치마계는 치마판을 설치를 요 연약지반 맨 상부에다 설치를 하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위에 측량을 찍는데 요게 이제 이 핀이 성토화 중에서 어떤 연동 치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이제 슬립이 되게끔 설치를 해요. 일단은 지표 치마계.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치마 평가라는 것은 성토 제거 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성토 제거 시기라는 것은 안밀도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밀도의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치마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파이널 치마량에다가 현재 치마량에서 치마계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치마계.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간극수압기로 한다는 거예요. 초기 간극수압에다가 초기 간극수압 빼기 가인 간극수압이에요. 근데 가인 간극수압이 0일 때 이제 안밀이 100%죠. 그러면 간극수압기로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죠? 이 계측기기 중에서 간극수압계로 측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예요? 안밀이라는 게 간극수압 소산 때까지지 치마량이 클 때가 안밀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밀에 대한 계측을 한다는 것은 뭘 해야지 신뢰도가 있고 정확하다? 간극수압계로 계측해야지 신뢰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전계측은 측방유동에 대한 계측이에요. 자, 활동 파괴면이 이렇게 발달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발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이제 지중수평변이계,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축계는 고정점에서부터 쭉 당기는 거죠. 신축계, 그 다음에 수평변이 말뚝이 있어요. 다시 지중수평변이계, 그 다음에 신축계, 그 다음에 말뚝에 대한 수평변이 말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측 항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된다?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배치도를 잘못 그렸다라는 거예요. 배치도는 연약지반에다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거지 성토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토체에다 계측기기를 배치하면 다 아웃. 두 번째,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보니까 우리 자료가 좀 오류가 있어요. 다른데 자료를 카피해서 올리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데 그게 안전계측에 우리가 치마계측에 간극수압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계측에 간극수압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치마계측은 안밀도를 평가해서 성토 제거 시기를 판단하는 거고요. 안전계측은 뭘 하는 거죠? 측방유동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평변이 계측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측 빈도는 어떻게 난다? 계측 빈도는 3기로 나누죠. 계측 빈도는 3기로 나누는데 이것도 내용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계측기기에서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을 나눠서 뭐 적어도 2개 이상씩은 써야 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안전계측이면 지중 수평 변이계 아니면 뭐 변이 말뚝, 그다음에 치마계에 대해서는 어떤 거요? 예, 우리가 층별 치마계, 간극 수압계 해가지고 얘를 3기로 나누죠. 1기, 2기, 3기인데 1개월 이내. 예, 그 다음에 1에서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이후로 나눠서 어떻게 나눈다? 1주죠. 예, 1회. 예, 우리가 얘기하면 1일 1회. 예, 그 다음에 1회, 1주 1회. 그 다음에 얘는 2주 1회. 그래서 1주주 하죠. 근데 비록 내용이 같더라도 내용은 어떻게 해요? 각각 써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빈도, 이 각각에 대한 단계별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뭐냐면 수렴의 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발산 단계고요. 얘는 이제 수렴 단계고요. 얘는 수렴 후라는 거예요. 수렴 후. 그러니까 각각의 이 단계를 두는 이유는 데이터의 변화 속도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측 시 유의사항을 쓸 겁니다. 계측 유의사항. 그래서 유의사항을 쓰는데 이 계측 유의사항은 뭐에 집중해서 써야 되냐면 질문 요지가 항목과 빈도예요. 그러니까 항목과 빈도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돼요. 그죠? 유의사항을.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은 어떤 내용을 한다? 실무에서 계측의 항목과 빈도가 있는데 항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지, 빈도는 다빈도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지, 이 항목과 빈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돼요. 개선책.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항목과 빈도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안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 나 배치도 잘못 그렸다. 나 계측을 안전과 치마 계측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아, 빈도를 3기로 나누는데 이것을 계측 항목별로 쓰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계측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써야 된다? 항목과 빈도와 관련 있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성토시 답안의 모범 답안을 보면 자, 정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측에 대한 구성도를 안전과 치마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나요? 예를 들자면 치마 계측에 대해서는 간극 수압계, 그 다음에 지중 층별 치마계, 그 다음에 지표 치마계가 있고요. 안전 계측에 대해서는 뭐 한다? 예, 지중 수평 변이계, 신축계, 변이판이, 우리가 얘기하는 판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층별 치마계가 있고 간극 수압계가 있어서 적어도 3단면을 해야 돼요. 중앙과 맨 끝단.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측기기를 잘 썼고요. 빈도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자면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후 해가지고 요것만 달랑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항목을 물어봤으니까 똑같더라도, 내용이 똑같더라도 어떻게 한다? 항목별로 쓰시는 게 낫겠죠. 문제 존중.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의사항은 어디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간극수압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항목과 빈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목과 빈도를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빈도를 다빈도로 한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항목과 빈도의 개선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방 같은데 기준해 보시면은 성토 종료 후 1개월, 또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발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수렴 단계, 그 다음에 수렴 이후에서는 이제 빈도를 더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이내라도 데이터의 수렴이 없을 경우에는 발생 빈도를 3개월에 준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기간에 따른 계측 빈도를 결정할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은 데이터의 변화 속도, 즉 경시 변화를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우리 측정 빈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는 실은 예를 들자면 3개월 안에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변화 속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얘기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계측 모식도, 즉 배치도 하나 제대로 못 그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계측 배치도도 못 그리면 계측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배치도부터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